홀로 아이를 지키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오로지 이 아이를 돌봐야 되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고요. 그 모든 좀 어려움과 문제가 그 출생신고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세상에 태어났지만 없는 듯 취급받는 아이들, 미혼부의 혼외 출생 자녀입니다. 살아있는 애가 아니니까 나라에서 만든 유령이니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국적은 물론이고 주민등록증조차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인 유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미혼부 자녀 실태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제작진은 자녀 출생신고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한 미혼부와 만났습니다. 아이를 위해 간식을 준비하는 아버지. 여느 다정한 부자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많다 준영아. 이거 다 됐어? 하지만 8살 아이는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좀 이상하네요. 학원이건 어린이집이건 출생 신고가 안 돼 있는 아이다 보니까 보내지를 못해요. 아 이거 너무 보낼 아이가 수 있는 안타깝습니다. 방법조차가 없어요. 아이고. 미혼부 출생신고 1심 소송이 기각됐고 즉시 항소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은 벌써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었습니다. 출생증명서하고 우리 아들이 맡은 유전자 검사 증명서, 신생자 출생 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은 모의 성명, 그러니까 어머니가 엄마의 있어야 이름, 되는 거죠. 등록증 이런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아예 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친모를 직접 찾아서 혼외자임을 증명하라는 황당한 답변입니다. 네?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지금?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다 갖다 줘도 또 다르고 요구하고 또 다르고 나중에는 엄마를 찾아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 방법이 없어요. 자, 해봐. 이게 뭐야? 그게? 유치원도 학원도 학교도 갈 수 없는 미혼부 자녀. 오직 아빠가 아이의 유일한 친구고 선생님인 셈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기를 시기인 유년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언제 만나요.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학교 보내려 3월 전에 끝나자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면 또 8살 때 학교 못 가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면 9살에 가야죠. 또 9살에 못 가면 10살에 가야 되는 거고. 아 결국 눈시울을 붉히고 마는 미혼부. 자녀가 여느 평범한 또래 아이들처럼 자라기를 바라지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좀 13살 때 어떻게 안 되나요? 지나간 재판이 지금 벌써 18살이 됐는데 너무 길게. 뭐가 됐어? 아무것도 안 5년 됐잖아요. 넘게. 신청해가지고 또 하고 있는데 또 지나갔잖아요. 진짜 시간은 빨리 지나가지. 이미 딴 데는 학교 배정 받고 입학 통지서 받고 다 얘기 나왔대요. 근데 아이고. 우리 애는 살아있는 애가 아니니까 나라에서 만든 유령이니까. 아. 안타깝네요. 태어나도 태어난 것이 아닌 미혼부 자녀. 아버지 마음속에 늘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항상 미안해. 아유. 과연 언제 끝날지 기약 없는 소송마저도 승소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들 5천원, 6천원이 많은 예방접종 8만원, 9만원, 10만원까지 해서 맞습니다. 의료보험이 안 돼서. 네.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보다는 정신적으로 이 아이를 사회 구성원으로 키우지 못한다는 거, 이 나라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 그게 미혼부의 지금 가장 큰 현실이에요. 서울특별시 신림동에 있는 베이비박스, 일명 사랑의 아빠로 잘 알려진 미혼부 김지환 씨가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일반적인 직장을 구할 수 없는 미혼부의 딱한 사정을 이 단체에서 알고요. 일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뭐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도 했었고 창고에서 그 물건 정리하는 일도 했었고요. 그 일들이 하나같이 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유모차에 태우거나 제 아기띠의 아이를 안고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살아버려야 했지만 냉혹한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고민했었다고. 어린이집이라도 맡길 수 있으면. 이제 제가 24시간 아이를 지켜야 되니까 또 이 생계 얼마나 활동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길어지니까 아 일도 못 하니까. 나중에 기저귀 분유 살 돈조차 없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아이랑 같이 죽어야 될지, 아이를 어딘가 안전한 곳에 두고 죽어야 될지 그런 거를 고민하는 시절이 너무 있었죠. 힘들었겠다. 자녀를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어서 미혼부 실태를 알리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결과 2015년 4월 30일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사랑이법이 국회에 통과됐지만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사랑이법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출생신고 관련한 소송을 받을 수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 내용이 사랑이법인 거지 그냥 무조건 출생신고가 된다라는 그 뜻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미혼부는 총 4개의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는데 단지 3가지 단계로 좀 간소화된 것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이른바 사랑이법이 시행된 지 벌써 5년째가 됐습니다. 발의되고 총 2차례 개정된 사랑이법.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있습니다. 미혼부 자녀의 친모가 다른 남성과 법적 부부일 경우 사랑이법 적용이 불가능하고요. 아, 간소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송에 최소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소요됩니다. 그렇군요. 혼인 중인 경우에는 사랑이법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재판을 거쳐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 규정 때문에 이제 사랑이법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3월달에 개정이 됐지만 이제 대다수의 실제 사례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미혼 부모가 홀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유기되는 아이들의 수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요. 해마다 심심치 않게 길이든 화장실이든 쓰레기통이든 베이비 박스에 갓난아기의 시체가 아, 죽어서 그렇죠. 발견되고 유기도 되고. 있어요. 그게 보호한 숫자가 오늘 기준으로 1,940명째 아, 아이를 박스에. 저희가 여기를 통해서 아유, 살리게 됐죠. 아유. 약 5년 동안 미혼부 출생신고 기각 건수는 129건. 그만큼 국가가 아이 유기를 좀 부추긴 셈이 되는 거죠. 매해 버려지는 아이가 약 200명입니다. 미혼모뿐 아니라 미혼부 양육 환경 또한 미비해서 유기 건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적 출생 등록제, 병원 출생과 동시에 신고까지 함으로써 아동 피해를 좀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정부는 출생신고에서 누락되고 있는 미혼부의 자녀나 유기 영아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인은 출산 사실을 감추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병원 외 출산을 조장할 것이라고 밝혀서 아하. 좀 첨예한 입장 대립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또 사안들이 있군요. 혼외 출생자 대책, 미혼모 쪽에만 쏠려 있는 건 아닌지 좀 다시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